예, 이번 시간에는 일반 전표 입력 사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사례 연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월 15일 날 울산상해로부터 외상 매출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1월 달이죠. 자, 1월분 선택을 하신 다음에 1월 15일 날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금 전표죠. 입금 전표는 2번입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계정 과목 외상으로 해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외상 매출금 108번 있고요. 거래처는 플러스 키를 누르거나 해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울산상해 조회를 하면 울산상해가 없습니다. 없는 경우에 그대로 등록 버튼을 통해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수정 버튼을 통해서 기초 정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자, 대표자 이름 김울산, 자, 읍태 종목 도매 자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파, 주소, 자, 주소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요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요는 외상대를 현금으로 했죠. 그러니까 1번 적요가 적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 적요 선택을 했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자, 금액을 입력하실 때 50 다음에 플러스 키를 누르면 동그라미 3개, 1000단위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자, 요 기능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월 25일 날 미란 실업 외상 매입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100만 원과 400만 원으로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1월 25일 날 자, 현금과 음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대체 전표가 되겠습니다. 대체 붕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에서 차변 계정에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 하게 되면 외상 매출금 관련되는 또 외상이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 전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외상 매입금은 251번입니다. 자,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미란 실업입니다. 자, 미란이라고 해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미란 실업 찾아지죠. 자, 그 내용 맞으면 엔터로 진행을 하면서 자, 외상대 적요는 외상대 일부 현금 및 지급 뭐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지급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고요. 마찬가지로 엔터로 대변입니다. 대변에 현금 나갔죠. 현금 미란 실업으로 나갔습니다. 그대로 엔터를 치면 위에 있는 코드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인식이 됩니다. 인식이 되면서 현금 100만 원 나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엔터 25일 대변입니다. 엔터 치면 또 대변이고요. 자, 계정 과목은 지급음이죠. 지급음이라고 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지급음 조회가 됐습니다. 252번. 자, 미란 실업입니다. 미란 실업 지급음이기 때문에 자, 플러스 키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위에 거래처 상호가 조회되면서 자동으로 코드 번호가 부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적요는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엔터 쳐서 위에 입력한 적요를 그대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입니다. 1월 20날 원재료 매입처 제1상사로부터 외상 매입금 3,590만 원에 대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1월 20날 자,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이면 외상 매입금이 부채가 감소했죠. 차변입니다. 3번 차변. 외상 매입금 앞에서 한번 봤습니다. 251번 계정입니다. 자, 거래처는 제1상사입니다. 제1상사. 자, 거래처 조회했는데 없습니다. 이런 경우 수정 버튼을 통해서 추가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모르고 등록 버튼을 눌렀다. 아, 수정 등록 추가로 더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래처란으로 돌아오셔갖고 커서를 하단 부분에 거래처 등록 쪽에 이동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 정보 김재일
제조 섬유. 자, 주소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요. 자, 적요는 외상매입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죠. 외상매입금, 예금, 인출 뭐 이렇게 적요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액은 3,590만 원입니다. 3,590만 원. 자, 금액 입력했습니다. 자, 20날 대변이죠. 대변은 4번입니다.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다라고 있고요. 보통예금은 103번 코드입니다. 자, 거래처 코드는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 신한이라고 줘야 하니까 신한은행이 두 개가 나타나죠. 두 개가 나타나는데 계좌번호가 뒤에 111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98,000번 코드입니다. 자, 그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혹시 자 이렇게 입력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급수수료 금액이 빠졌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CF 9번 전표 삽입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지급수수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831번 수수료 비용 해서 98,000번 송금수수료. 송금수수료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나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차를 맞춰야 될 때 맞추고자 하는 그러니까 차변이든 대변란에 금액란에 커서를 두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1월 23일 날 주식회사 연준상사로부터 외상매출금으로 회수한 자기압수표 25,000원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압수수료, 추심수수료 25,000원 나갔습니다. 자, 1월 23일입니다. 23일. 자, 대변에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108번 계정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는 연준상사죠. 연준. 해서 조회를 하면 연준상사 나옵니다. 자, 연준상사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예금, 입금 뭐 이렇게 적요를 적겠습니다. 1,025,000원이죠. 1,025,000원을 제가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짜에 차변에 3번입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은 103번입니다. 자, 거래처는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인데 입금 계좌가 111로 끝나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98,000번. 자, 마찬가지로 외상매출금, 예금, 입금. 금액은 1,00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추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추심수수료, 수수료 비용입니다. 831번입니다. 자, 은행에다가 납부를 했죠. 엔터로 추심수수료 해서 25,000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특히 대체분계를 입력을 하실 때 대차 차액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차 차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전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3월 7일자입니다. 자, 그래서 3월 달로 전표를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7일 날 영업부 직원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증빙이 간이 영수증입니다. 출금 전표죠. 그리고 영업부 직원 식대니까 복리후생입니다. 복리후생이라고 해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811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거래처 새참방 식당. 자, 거래처는 거래처 등록에 등록하실 수도 있지만 코드 번호 없이 일반적으로 가끔 사용하는 거래처는 이렇게 그냥 명칭만 등록하고 입력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적요는 직원 식대입니다. 식대. 금액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5만 원. 5만 원 입력하면 카드 사용 여부가 나오죠. 식당에서 3만 원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나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새참방 식당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합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없고요. 성명은 정참새 해서 주소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등록하시고 없으면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용과 관련해서
정규 증빙 사용 여부에서 사용하지 않은 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번째, 3월 8일 날 영업부 직원이 개성식당에서 거래처 접대비를 법인 소유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월 8일 날, 자, 3번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813번입니다. 813번이고요. 거래처는 개성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썼죠. 신용카드로 썼을 때 접대비를 입력을 하실 때에는 접대비 적요는 모든 게 고정적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썼기 때문에 1번 신용카드 사용 일반 접대비입니다. 금액은 25만 원입니다. 25만 원.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접대비 관련해서는 카드 사용 여부가 묻지를 않죠. 묻지를 않는 이유가 적요가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적요는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인식되고 넘어간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8일 날 대변, 자,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조회를 하면 253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지급금은 채권 채무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 등록해야 됩니다. BC카드. 자, BC카드 찾아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7번 미지급금 발생 뭐 되어 있는데 이게 7번 경비 미지급금 발생이 맞다라고 하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카드 대금 미지급 뭐 이렇게 등록해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25만 원.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월 16일 날 공장 화물 자동차 보험료 50만 원 서부화재 보험에 납부를 했습니다. 3월 16일 날 출금전표죠. 출금전표로 공장 화물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521번입니다. 자, 보험료로 조회를 해보죠. 보험료 조회하면 500번, 800번 여러 가지 번호가 나오죠. 공장과 관련되는 거니까 제조회사라고 보고 521번 선택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서부화재입니다. 서부화재 조회를 하면 서부화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수정을 통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서부화재 보험. 자, 사업자 등록 번호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등록하시고 없으면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 기간을 입력해 주는 게 좋습니다. 16년 3월 16일부터 19년 3월 16일부터 20년 3월 15일까지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금액은 50만 원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고 카드 사용 여부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아니기 때문에 자, 보험료는 제외 대상 내역입니다. 제외 대상 내역 사유는 금융보험 영역이라는 거죠. 금융보험 영역 선택해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8번째 3월 19일자 부분입니다. 3월 19일자에 월간지 1년 구독료 11만 원 신한은행에서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지로 납부했습니다. 자, 지출 증빙 적격 미수치 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대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출금 전표고요. 자, 책 구입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런 경우에는 도서 인쇄비입니다. 도서라고 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800번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거래처는 도약입니다. 도약이고 정기 구독료라고 해서 하시면 되겠고 금액은 11만 원입니다. 11만 원. 자, 카드 사용 여부 원래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가 되죠. 대상 거래 도약 등록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임의의 숫자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 그러니까 도서 출판 관련되는 부분은 면세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대로 등록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등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4월 14일 날 자, 또 4월 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4월 달부터 12월 달 전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날 자, 사회 공동 모금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납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신한은행에서 납부를 했네요. 자, 이런 경우에
차변에 기부금이죠. 기부금. 자, 기부금 계정 953번입니다. 거래처는 사회공동모금회가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정 등록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을 합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반드시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이나 개인 세무조정 시에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할 때 기부처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 주시면 좋겠고, 자, 적요는 기부금에 대해서, 자, 이 부분이 불이웃 돕기성금이죠. 불이웃 성금이다 라고 해서 200만 원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적요는, 자,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그 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챙기셔야 됩니다. 나중에 챙겨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대변에서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은 신한은행에서 나갔습니다. 그죠? 돈은 신한은행에서 나갔는데 계좌번호가 뒤에 65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002번 코드로 등록을 합니다. 기부금 납부 부분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6월 10일 날 자, 종업원 인건비가 급여대장에서 신한은행으로 예금 지급되었습니다. 자, 생산부 직원, 영업부 직원 해서 급여 있습니다. 자, 요거 회계 처리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급여 나갔죠? 3번 차변입니다. 차변에 일반 그 사무실 직원은 직원급여 802번에 있는 직원급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거래처는 직원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박세희. 자, 5월 급여 이렇게 적습니다. 5월 급여. 금액 90만 원입니다. 90만 원이고요. 6월 10날에 차변에 임금. 자, 생산직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임금으로 적습니다. 504번입니다. 504번에 직원 안혜진 5월 급여 해서 110만 원입니다. 자, 등록을 했고요. 자, 계속 대차변이 안 맞으니까 대차 차액이 나오죠. 이게 맞을 때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엔터로 넘어가면 바로 위에 줄이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변입니다. 자, 예수금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되는 부분은 예수금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금 254번입니다. 자, 거래처는 등록을 합니다. 국민연금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실 때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부분들은 매월 발생되는 거래처이기 때문에 특정 그러니까 거래처 코드를 일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전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에 가서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600번은 임원급여. 자, 601번은 직원급여. 뭐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자, 602번은 국민연금. 그죠? 603번은 건강보험. 604번은 고용보험. 605번은 세무서. 원천세 납부 부분이죠. 606번은 구청. 뭐 이렇게 등록을 하시게 되면 등록을 하시고 모든 거래처를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면 요것과 관련되는 계정과목 코드는 거래처 코드는 뭐 쉽게 기억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어떻게 됩니까? 602번이 되죠. 602번 5월 국민연금 5월분 국민연금 해서 금액은 9만 원이 되겠습니다. 9만 원. 마찬가지로 엔터 계속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03번 그렇죠. 5월 건강보험 금액은 6만 원이 되죠. 엔터로 넘어가면 바로 위에 줄이 다 인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입니다. 604번이죠. 604번 5월 고용보험 해서 금액은 13,000원. 자, 다시 엔터로 넘어가서 605번 세무서에
5월 근로소득세 금액 5만 원입니다. 자, 엔트로 606번 9층 5월 지방소득세 5천 원입니다. 자, 엔트로 103번 신한은행 계좌는 652 계좌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5월 급여.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급여 전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재 뒤쪽에서 급여 전표 입력과 관련되는 자동 분개하는 시스템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 사례를 통해서 일반 전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